지난 10년간 연애, 재회 상담을 진행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재회의 골든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나 재회같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닌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이 정답에 가까울까요? 저는 가장 오랜 시간,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결과를 낸 사람의 말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자뻑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선 저보다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해온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을 재회시켜 왔습니다. 골든타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나름의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믿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래도 오랜 시간 상담을 해온 사람의 말을 한 번 정도 듣고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재회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에 꽂혀서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으로 침착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회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상담을 해보면 헤어지고 바로 저를 찾아오는 게 가장 유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예시 사연을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상담했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허락을 받고 약간은 각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예요. 여자분이셨고 20대 초반 남녀였습니다. 이분들은 약 1년 2개월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헤어지기 4개월 전부터 남자가 연락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만남 횟수는 무려 3주에 한 번이 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남자가 잠수를 타고 헤어졌고 여자분은 헤어지고 약 10일 동안 부재중 전화 10통 이상, 장문 카톡 전송, 손편지를 집 앞에 두고 오는 행동을 한 상황입니다. 반대 사례를 볼게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분이셨고 30대 초반이셨습니다. 여자분은 20대 후반이셨고요. 약 7개월을 만나신 커플입니다. 남자분이 다소 무심하고 무뚝뚝해서 여자분은 자주 섭섭함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섭섭해하시던 여자분이 참고 참다가 이별을 통보했어요. 헤어질 당시 여자분의 대사는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였습니다. 남자분은 붙잡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만 한 뒤에 2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여자분은 카톡 프로필에 서로 간의 추억이 있던 사진을 올리거나 다시 사진을 지우거나 하는 등 프로필 변화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회 확률 진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회 골든타임 이론에 따르면 1번 사례는 이별한 지 채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확률이 높을 것이고 2번 사례는 이미 2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낮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1번 사례는 1년 2개월을 만났다고 했죠. 2번 사례는 7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으니까 1번 사례가 더 확률이 높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번 사례의 경우에는 60%였고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재회 확률 90%였습니다. 의외의 진단이죠. 재회 골든타임은 절대 그것 하나만으로 확률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으나 다른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2번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남자분의 주도권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섭섭한 상황이었지 남자를 만만하게 보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의 대처도 굉장히 깔끔했죠. 매달리지도 않았고 사과나 하면서 상대를 배려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자의 반응 역시 평소 카톡 프로필을 잘 변경하지 않는 여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남자를 저격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여자분은 여전히 남자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었죠. 반대로 1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헤어지기 4개월 전부터 권태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텐션이 죽어버린 경우에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온갖 저자세를 다 보이고 왔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라 느끼지 않고 재미없는 연애 때문에 권태기가 와서 텐션이 죽은 건데 마지막까지 여자가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줍니다. 결국 자극도 없고 주도권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그나마 오랜 시간을 만나셨고 이 정도면은 제 관점에서 많이 매달린 건 아니기 때문에 60%의 확률이 나오긴 했지만 2번 사례에 비해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빠른 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어진 이유, 상대방의 성향, 헤어질 당시의 대처, 상대방의 새로운 연인 유무 등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재회 타이밍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헤어졌다면 헤어지고 몇 달이 지난 케이스보다 일주일이 지난 케이스가 비교적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또한 단순히 자존심 싸움으로 헤어졌다면 빠른 화해 요청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해가지고 패닉하실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연을 글로 써보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만나면서 엄청나게 저자세를 보였다거나 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면서 만나왔다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서로 미운 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례로 가장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진행했던 사연으로 여자분이셨어요. 헤어지고 1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상담을 받았을 때 과연 이런 사연이 재회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상황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여자분이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서 교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여자의 주도권에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도 무방했죠. 물론 헤어지고 2주 정도 매달리시긴 했지만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부담스러운 감정들은 굉장히 많이 희석되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남자분은 이 여자분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생기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공부 때문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두 분은 첫연애였어요. 이러면 아무래도 서로 첫사랑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잊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시간을 뒀다면 서로 악감정은 사라졌을 것이고 여자분의 주도권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여 이례적으로 가볍게 찔러보는 연락을 넣을 것을 조언해드렸습니다. 굳이 예전 영상에서 다뤘던 후회하게 만드는 문자의 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사연이었는데 의외로 쉽게 풀려서 저 또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해서 겁먹으실 것 없어요.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재회 타이밍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하실 건 없습니다. 모든 사연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더라도 정확한 대처만 한다면 충분히 재회할 수 있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꼭 글로 자신의 사연을 써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